먼저 6월 공모주 일정 변동 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비고는 7월 초로 청약 일정이 변경되었고 SD바이오센서는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 공모 일정이 7월 8일에서 7월 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모센스 이후의 6월 공모주는 2주간 휴식 기간을 가진 후에 6월 말 넥스트, 에브리봇으로 다시 공모주 일정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SD바이오센서는 공모가 밴드를 45,000원에서 52,000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공모가 밴드가 66,000원에서 85,000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주 한자는 추후 SD바이오센서 청약 분석 영상을 통해 해당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의 고평가 논란과 LB루셈의 상장일 부진이 부각되면서 다시 공모주 분위기가 흐려졌고 공모주에 대한 피로감까지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서 하반기 대여에 대한 기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SKI테크놀로지 이후 변곡점을 맞이한 공모주 시장은 예전보다 변수가 더 많아졌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주 한자는 공모주 투자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모주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을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모주 시작합니다. 오늘은 차세대 전장 및 IoT 토탈 솔루션 기업 아모센스입니다. 청약 일정은 6월 15일에서 6월 16일, 환불일은 6월 18일, 상장일은 6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공모가 밴드 상단 15,200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총은 1,701억, 공모 규모가 423억에 해당하는 중형 딜이고 구주 매출은 20%로 많지는 않지만 현재 적자 상태의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임에도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로 모든 고객 약 5억 2,700만원까지 청약 가능하고 계좌 개설은 영업점의 경우 청약 시작일 전일까지 개설해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또는 제휴은행 연계 개설인 경우 청약 마지막 날 개설해도 청약이 가능하니 계좌가 없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정 방식은 균등 50%, 비례 50% 고정이며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공모가가 밴드 상단으로 확정된다면 금액으로는 76,000원입니다. 균등 배정 물량은 34만 7천 주 수준이며 흥행에 성공할 경우 균등 배정 예상 수량은 2주에서 3주 예상됩니다. 이제 아모센스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모센스의 주력 제품은 무선 충전 차폐시트이며 차폐시트는 무선 충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자기장을 차폐해 회로부 오작동을 방지하는 필수 부품으로 아모센스는 이 분야 특허를 통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모센스의 차폐시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공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공급사 자격을 모 회사인 아모텍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80%가 아모텍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음에도 최근 실적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17년 영업이익 115억을 달성한 이후 2018년 영업이익이 4억대로 감소했고 2019년에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 당기순 손실 167억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상장 직전 시즌 실적도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로 봤을 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또한 공모가 산정 시에 기준으로 잡은 2023년 추정 실적이 현재의 실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을 보면 2021년 추정 실적을 달성하는 것도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2023년 추정 매출액은 2,400억, 영업이익은 300억 수준으로 2021년 추정 실적의 무려 3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공모가 산정 시 미래 실적을 무리해서 추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임에도 대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고 관계사인 아모그린텍 역시 2019년 기술 특례로 상장하면서 동일 인물인 대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었고 기관 경쟁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공모가를 밴드 상단으로 확정했으며 미래 추정 실적에 비해 현재 실적은 크게 미치지 못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고 증권신고서도 수차례 정정을 요구받아 공모 일정이 2차례 연기되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인지 아모센스는 성장성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서두르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무선 충전 차페시트가 주력 제품이고 향후 수년간 캐시카우인 사업임에도 최근 기업 설명회에서는 투자 설명서상에서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던 차세대 전장 사업과 IoT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기업을 홍보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테마성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장 사업에서는 블루투스의 상위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UWB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디지털 키 시스템, 동시 발화와 다중화자 분리가 가능한 AI 스피커를 개발하여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당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아모그린텍의 대자뷰로 인식되고 있는 아모센스가 과연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기관의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모주 투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전 월간 공모주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성장성과 안정성, 공모가 밴드 적정도, 그리고 장외 시세 수준과 수급 매력도, 이렇게 5가지 지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입니다. 웨어러블 기기 무선 충전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선 충전 차페시트를 주력으로 하는 아모센스도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긴 하나 차세대 전장 사업과 IoT 디바이스 사업 확장으로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성장성 점수는 4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21년 1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400% 수준이라는 점,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이 업종 평균에 비해 큰 여류에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은 1점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공모자금 중 일부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은 다소 올라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모가입니다. 공모가 산정의 기준이 된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은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공모가 산정 시 비교 기업의 평균 PER 18.26배를 적용했으나 비교 기업의 현재 PER은 16.64배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공모가 밴드 자체가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모가는 2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장외 시세 수준입니다. 구주주 유통 물량이 있음에도 장외에서 매매로 간주할 수 있는 동향이 없고 그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는 1점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매력도입니다. 아모센스의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32.5%로 낮은 편이지만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53억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급 매력도는 크게 나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점수는 3점을 부여했습니다. 공모주 한 잔이 지표로 정리해본 아모센스는 5점 만점에 평점 2.2점으로 라운테크 3점, 이노뎁 2.6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평점과 수익률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인 아모센스는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비중 있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는 6월 14일에 공개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모주 한 잔은 커뮤니티에 공유드린 후 오디션 최종 평가 동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